현재 일본 정부가 미국에서 잇따라 터져나오는 한국 관련 소식에 연일 깊은 시름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올해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부터 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G8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미국 인사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내놓은 주요 근거들을 살펴보면 한국이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기술과 군사 분야에서도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만큼 한국을 주요 7개국에 가입시키지 않고서는 오늘날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세계 민주주의 진영이 상호 발전과 단결을 담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대변하듯이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심지어 남미에서도 한국과의 협력만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주요 외신들의 특집 보도가 쉴 새 없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서도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더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4일 이스라엘의 기술 전문 매체인 노카멜스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무후무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격렬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맞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양자협정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상호방문과 더불어 세미나와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양국의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안 기업 간 업무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에서 국가의 첨단 기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이스라엘 첨단기술협회와 한국의 사이버 보안 성장을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스라엘 첨단기술협회 대표인 마야 슈워츠는 두 나라 사이에 만들어진 협력에 대해 기쁘다며 이것이 양측에게 중요한 사업과 연구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동범 기사 회장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기업들과 일하는 것이 편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광범위한 협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사의 아시아 시장 접근성에 대륙 진출을 모색하는 이스라엘 기업들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매체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른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를 아우르는 삼각동맹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한국과 아시아 사상 최초로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사이버 보안 협력을 위한 협정까지 체결함으로써 두 나라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강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번에 체결된 사이버 안보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은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한 이스라엘 FTA를 밑바탕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지난해 12월에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자유무역 협정이 발현된 이후 이뤄졌다. 이 FTA는 이스라엘과 아시아 국가 사이의 첫 FTA였고 자동차와 의료장비에서부터 비디오 게임과 립스틱에 이르는 거의 모든 상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또한 서비스와 더불어 투자와 표준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 무역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의 이 같은 협력에 뒤질세라 동아프리카의 주요 국가인 케냐 정부 또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백신 생산 역량을 도입하기 위해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동의 유력 매체인 자우야는 최근 케냐 정부가 아프리카의 백신 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의료산업의 아프리카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한국과 사상 초유의 협력을 맺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케냐 보건부 장관이 자국을 방문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케냐의 의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백신 및 의약품 제조시설을 한국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케냐 보건부 장관이 이미 작년에 한국의 대표 백신 생산기업인 SK바이오 사이언스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했던 만큼 이번 발표는 두 나라의 의료 협력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동 매체인 자우야는 현재 케냐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발판 삼아 바링고 카운티 지역에 이른바 케냐 바이오백스 연구소를 설립하는 과정을 밟고 있고 이를 통해 케냐 현지의 백신과 의약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케냐와 한국 간의 이 파트너십은 백신과 의약품의 현지 제조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오지에서의 가용성 또한 보장하기 때문에 케냐의 의료 부문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과 케냐의 백신 및 의약품 생산 협력은 결과적으로 케냐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지역의 의료 시스템과 의약품 보급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았습니다. 이는 케냐가 동아프리카의 의료허브로 불릴 정도로 그동안 의료 분야에서 큰 성장률을 보여왔던 만큼 한국 기업들의 케냐 진출은 동아프리카의 의료시장 선점에 있어서 큰 시너지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케냐의 의료 소비재 성장률 전망치만 9.9%에 달하는 데다가
의료 장비 성장률 또한 8.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한국과 케냐의 의료 협력은 금상첨화와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케냐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남미의 주요 국가인 콜롬비아에서도 자국 정부가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발판 삼아 남미의 조선 시장을 석권하려고 한다며 콜롬비아 매체들의 환호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콜롬비아 현지 매체인 디아리오 라 리베라타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콜롬비아 기술사절단이 자국의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술 노하우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콜롬비아가 조선 산업을 보다 정교하고 선도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콜롬비아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리더들을 한국에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 결과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와 창원대학교 간의 공동연수를 통해 지식과 기술 이전이 이뤄질 예정이고 한국 투자자와 함께 콜롬비아 스타트업 육성과 더불어 투자자 모집도 계획될 예정이다. 또한 이 매체는 이번 기술 임무가 콜롬비아 산업자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간의 서명이 공식화된 알리안자 프로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콜롬비아의 선박건 조산업을 한 단계 더 부흥시키는 촉매제로 활용될 것이라며 매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알리안자 프로아 프로젝트는 미화 500만 달러의 자원으로 콜롬비아 조선소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니셔티브이며 여기에는 전문 지원과 교육 및 산업 전문 연구소 설립을 포함하는 4가지 구성 요소로 나뉜다. 국제협력의 틀 내에서 한국은 화물선 설계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콜롬비아는 이 부문의 재산업화를 위한 조치를 설계하고 또한 이를 공식화 및 구현함으로써 해양 클러스터의 생산 능력을 높일 것이다. 방문 기간 동안 콜롬비아 대표단은 콜롬비아의 조선 산업과 생산에 사용된 기술을 비롯해 운영체제,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리고 다양한 조선소를 견학함으로써 조선소 및 공급업체에 대한 한국의 지원 정책과 기술 및 환경 동향에 더해 경제 발전 정책 및 우수 사례는 물론이고 국제 조선 산업의 전체 생산 공정과 시장 및 동향에 대해 배웠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의 지원 아래 콜롬비아에서 대대적으로 구축될 조선 산업은 비단 한국 기업들의 남미 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경제 산업의 발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매우 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 매체는 콜롬비아 상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최소 60개 이상의 추가 경제활동을 창출하고 여기에 더해 최대 57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만큼 한국으로부터 조선 기술을 도입하고 여기에 한국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까지 더해진다면 콜롬비아 경제에 큰 순풍이 불게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매체는 자국 대표단이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조선 산업이 왜 세계 최고인지 여실히 깨달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정부 투자기관인 인펄사 콜롬비아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에르난 세바요스는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이번 임무의 의도는 한국의 조선 분야를 세계의 리더가 되도록 이끈 한국 정부의 경험과 모범 사례 및 전략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조선 부문은 다른 산업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문을 70년 동안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경제 발전의 핵심 부분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 매체는 한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과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조선 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었던 만큼 콜롬비아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대기로에 놓인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조선 산업 육성에 필사적으로 나섰고 이를 위한 교과서로 한국을 따라 배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콜롬비아 매체를 비롯한 이스라엘과 케냐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는 세계의 변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상을 다져온 우리의 저력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어주고 있음을 여실히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